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중개보수 나왔네. 중개보수하고 실비 다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받는 방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계약서 못 써도 이건 알아야지. 예, 그래서 이제 보수하고 실비 들어갈 건데, 이 보수 실비는 원래 두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론 문제 한 문제. 그래서 이제 계산은 서서히 하기로 하고, 오늘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할 건데, 중개 보수하고 실비 들어있죠? 예, 자, 보수. 자, 보수가 뭘까요? 중개 보수. 그렇지. 중개하고 받는 돈. 그래, 일하고 받는 돈이지. 개공이 중개해주고 받은 돈을 중개 보수란 말을 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실비도 있고, 실비는 아까도 뭐 교통비, 숙박비 뭐 이런 걸 말해요. 또 뭐 등기부 발급 비용 뭐 이런 걸 말하는데, 그 보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걸 이제 두 가지 이제 한도하고 이걸 알아야 돼. 자, 칠판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개공은 보수를 받는데 일방으로부터 받아요? 쌍방?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되죠? 각각 받습니다. 양쪽으로부터 받는 거. 그러면 실비는 쌍방으로부터 받을까? 일방으로부터 받을까? 일방입니다. 그걸 이제 먼저 알아야 돼. 보수는 양쪽으로부터 받는 거고 실비는 일방, 한쪽이 받는 거예요. 누구 쪽이 받는 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죠? 그러면 잘 봐보세요. 보수는 계약 끝나면 양쪽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근데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어볼 수 있거든요. 무효 취소는 나누고 일단 해제만 생각을 해봐요.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계약이 해제됐어. 계약이 끝났다가. 그러면 개공은 중개보수를 받아낼까요? 못 받아낼까요? 무조건 못 받아? 아니에요. 두 가지 나눠져요. 잘 봐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확인 설명 배웠죠? 하자를 이거 잘못 설명해서 이 사람이 산다 보니까 하자가 너무 심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중개보수를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못 받아내요. 왜? 누가 원인을 제공해서? 개공이 제공을 했잖아요. 이건 중개보수 못 받아. 확인 설명을 불이행했잖아요. 하자를 잘못 설명해가지고 하자 담보, 민법상 여러분들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보수 못 받아죠. 근데 누구 사정 때문에? 의뢰인 또는 거래 당사자. 이분들 사정 때문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중개보수 받아내.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뭐가 넘어가요? 계약금. 그 다음에 뭐가 넘어가? 중도금. 근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럼 채무 불이행책을 물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민법상 가능해. 물론 이제 조건이 있지. 먼저 뭐 언제까지 이행하라. 뭐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뢰인 사정 때문에 해지된 것은 개공이 잘못이 있어 없어? 이 계약 체결이 중개 아까 완성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개공은 일을 끝내줬어 안 끝내줬어? 끝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은 그 이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개공은 보수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다시. 그러면 지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된 거잖아요. 그럼 매수인 잘못 때문에 해지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수는 의뢰기만 받을까? 쌍방에 각각 받을까? 쌍방. 을이 잘못했으니까 의뢰기만 받는다? 이거는. 달리 해봐. 쌍방. 그래. 쌍방이다. 쌍방이 맞아. 왜 그러냐면 개공은 일을 끝내줬어 안 끝냈어? 그건 나중에 자기들끼리 문제지. 어차피 이 사람은 다 끝내주고 있잖아, 개공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문제지. 개공은 어차피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아내는 거예요.
예, 쌍방울 각각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조건이 들어가야 돼. 누구 잘못이 있었느냐. 이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문장은 틀리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뭐냐면, 중개보수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도표에 한도가 쭉 나와 있어요. 한도가 쭉 나와 있는데, 그 그림 봐가지고는 뭔 소리인지 잘 몰라. 이 도예식은 읽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중개보수 한도,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주택하고, 주택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 외.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이제 개념 잡아드릴게요. 뭐 주택은 대충 뭔지 알죠? 그럼 주택 외가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을까? 주택이 아닌 나머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아까 중개 대상물 했잖아요. 임목도 있고 또. 주택 빼고 다 기해요. 상가, 건물,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 정하면 시도 조례. 그럼 여기서 시도 할 때 시는 어디를 말한다 그랬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해. 별도 말이 없더라도 시군구 할 때는 일반 시군구, 특별시 광역시는 이도 조례 요율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하고 교환을 매매 교환 주택을 중개했다 보면 0.9 이내, 임대차 등이 있어요. 임대차 등은 얼마? 0.8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범위에서 뭘로 따른다? 시도 조례. 이게 시도 조례표가 요율이 얼마짜리는 0.4만 받아라. 얼마짜리는 0.5만 받아라. 이렇게 요율표가 있다고. 그죠? 근데 이 조례표에 0.9를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0.8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국토교통부에서 상위 법률에 이렇게 규정하고 시도 조례마다 이제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하고 중개사무소를 말해요. 그리고 물건 소재지 시도 조례가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중개사무소는 천안시 서북구, 천안에가 있고, 물건은 서울 강남에가 있어. 그죠? 그럼 여기는 무슨 조례가 돼요? 무슨 조례 돼? 충남 도지.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니까 여기는 충남도 조례잖아요. 천안시가 아니라 충청남도 조례표가 있어요. 천안시 조례표라는 건 없어. 그러면 여기는 서울 특별시 조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조례표가 같아야 되는데 시도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보수 받을 때 뭘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물건 소재지를 기준한다. 물건 쪽이니까 물건 기준한다. 또 여기는 바로 반대 견해가 나왔어. 사무소. 여기는 사무소. 물건? 사무소? 교통. 물건. 내가 그거 물어보지도 않은데 사무 견해가 나왔어. 높은 쪽, 많은 쪽. 욕심이 대단하죠. 물건. 좋아. 물건이 압도적이네. 여기는. 네. 좋아. 뭐? 사무소? 네, 거의 반반이네. 최종결론. 물건 틀렸어. 사무소를 기준합니다. 사무소. 뭘 기준한다? 사무소를 기준해서 보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천안에서 사무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남도 조례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서울 거 중개하든 부산 거 중개하든 대전 거 중개하든 다 뭘 기준으로? 충청남도 조례를 기준해서 보수를 받게 된다는 거지. 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요.
왜 그러겠어요? 왜 물건 소재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그 이유. 그렇게 표현하겠죠.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보수 요율 한도입부 이거 개시를 하고 영업해야 되거든요. 사무소에다가. 우리 개시사항 이합제 배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국에 있는 보수 요율표 다 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이 그 개시하는 것은 고객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충남에서 서울 거 중개하면 서울지 조례표를 걸어놔야 되지. 그러면 온 벽이 요율표로 도배를. 전국에 있는 요율표. 도가 꽤 많잖아요, 시도가. 아, 그래, 안 그래? 광역시 6개, 서울 하나, 또 충남, 충북, 뭐, 전라남도, 엄청 많잖아요. 온 벽에다가 요율표로 도배를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무소 기준하면 몇 개만 걸면 돼? 한 개 걸어놓고 충남에 있는 사람은 오로지 충남 기준으로 해서 어디 걸 중개하든,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 걸 걸어놓고 어디 걸 중개하든 그걸 기준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에서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네. 아,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한다? 근데 이것도 자주 틀려. 한 바퀴 돌아오면 또 물건 그런 사람도 안 그럴 것 같죠?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처음에 다 알아놨다가 5월달 되면 또 다 잊어먹어. 그래서, 그러니까 잊어먹고 또 하고 잊어먹고 또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과목마다 10번은 봐야지 시험장에 갈 수 있다고. 근데 학원에서 열심히 돌려줘봤자 7, 8번이야. 그것도 강의 안 받고 들었을 때. 나머지 조금 여러분들 또 보충하고 해서 10번이 되는 건데, 그래야지 응용력도 생겨요. 응용, 문제가 막 섞여서 막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일단 주택외를 봐볼게요. 주택외는 상가, 토지, 임목 이런 거죠. 이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 시도 조례가 아니라.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는 상한 요율이 0.9라고 규정을 되어 있어요. 이 범위에서 협의. 그죠? 그러면 토지를 중개한다 가정을 해봐. 토지 중개하잖아요. 그러면 최대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범위에서 협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그러니까 개공은 얼마 달라고 했어요? 0.9. 그럼 의뢰인들은 얼마 주려고 하겠어요? 0.2. 아, 그래서 이제, 줄다리기 하다 그러면 0.5로 합의하자. 그럼 0.5가 되는 거고. 0.9로 합의하면 0.9가 되는 거고. 그죠? 0.71로 합의되면 0.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무조건 협의야, 협의.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이, 주택 외 같은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요율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보수 요율표에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업소에서는 A 개공 업소에서는 토지는 0.7만 받겠다. 딱 게시를 했어. 그리고 상가는 0.6만 받겠다. 게시를 했고 이걸 넘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0.9를 받으려면 0.9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처음부터 0.9를 게시해야 돼. 괜히 0.7 게시했다가 중개해주고 나서 0.9 달라고 그러면 그건 또 걸려. 이해되셨어요? 0.9 받으려면 처음부터 0.9를 게시해야 돼. 괜히 0.7 게시했다가 더 받으면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을 게시하고 더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은 주택 외에서 나옵니다. 왜? 주택은 구체적인 조례표에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받으면 되고 주택 외에는 협의니까 추상적이니까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거.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다, 주택 외에서 나온다. 주택 외. 기억 잡으세요? 일단 이거 알면 돼요. 자, 다시. 주택은 매매 교환은 얼마? 0.9. 임대차 등은 이 범위에서 시도 조례표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례표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상한은 알고 있어야 되고 주택 외에는 0.9 범위 내에서 무조건 뭐다? 협의. 근데 개공은 대부분 0.9를 받아. 근데 실질적으로 0.9를 더 받고 있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초 걸리지만 안 걸리게 받는 거지. 그런 것은 나중에 합격하고 연구해도 돼.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합격하고 나서 연구해도 안 늦어. 그런 것은 안 걸리는 방법은 연구해도 되니까 일단 우리는 0.9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자, 여기까지 있죠? 그러면 하나 더. 네, 요일표 하나만 더 하고 요일은 끝낼게요. 자,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뭘로 봐야 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까? 주택 외로 볼까? 용도에 따라 달라질까? 에? 주택 외로 보고 있어요. 원칙은. 원칙은 오피스텔은 주택 외인데 이제 이것이 원칙은 주택 외인데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나누냐? 일단은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고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요건을 갖춘 것이 뭐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 전용 면적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상하 수도 시설이 같이 해야 되고. 그죠? 전용 입식 부엌하고 수세식 화재행실, 목욕시설 이걸 다 갖추면 주택처럼 취급해서 주택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요율이 고정이 돼 있어요. 매매하고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 이 요율을 내워야 돼. 다른 건 요율을 안 내워도 돼. 이건 내워야 돼. 이것은 고정이 돼 있어요. 자,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있잖아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되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기양실, 목욕시설 다 갖춰야 돼. 하나라도 빠지면 아니야. 이런 걸 다 갖추면 주거용으로 취급해서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는 0.4. 그리고 그 외에는 그러면 얼마겠어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예? 협의죠. 얼마 보면서? 0.9 보면서. 왜? 주택 외니까. 주택 외니까. 주택 외니까. 협의. 이해됐어요? 아, 그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오피스텔 뭐라고 뭐 나와 있어. 거기 나와 있네. 대충.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좋아. 좋아. 계속 찍어.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줘. 그렇죠. 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보수에서 하나만 더 할게요. 보수에서 하나만 더. 애기 맞춰봐. 이거 한번 맞춰보라고. 중개사법 시간에 맞추는 재미도 있잖아요. 맞추는 재미.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이게 뭐냐고. 내가 계속 이 앞뒤는 동그라미 그랬는데 오늘 네모네. 자, 뭘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오죠, 여기는. 그렇지, 건물. 아, 이거 맞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이양 맞췄으니까. 자, 이건 뭐예요, 이거요? 예? 그래, 2층 건물, 2층 건물이야. 다 맞히잖아요. 그러면 주로 밑에는 뭘로 써? 상가.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위에는 복합 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복합 건물은 보수 계산할 때 주택을 놓고 계산해야 될까? 주택 위에 상가를 놓고 계산할까? 각각 계산할까?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아, 여러분들 내년에 중개할 때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이 주택은 요율표가 대부분 0.4에서 0.6이야. 조례표들이. 근데 여기는 상가로 보면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 없어? 같은 금액이라도. 통째로 매매했을 때. 통건물 매매해서. 그러면 뭘로 보고 계산할까요? 자, 찍어봐. 자, 객관식 내줄게. 1번 주택, 2번 상가, 3번 각각. 3번 각각? 상가? 돈 되니까. 욕심 많고. 각각. 또. 각각. 좋아. 여기 느끼고. 상가. 이게 돈 되는 쪽. 돈 되는 쪽은. 각각. 주택! 아주 손까지 들면서. 잘 좋았어요.
이것은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 비율. 주택 면적이 무엇보다 크면, 상가보다 크면은 주택으로 보면은 시도 조례 요율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주택보다는 뭐가 커버리면 큰 걸 기준으로 해요. 상가, 주택 외로 봐서 0.9 범위내에서 뭐다? 협이잖아요. 면적 비율 큰 걸로 기준해. 근데 보통 건물이 올라오면 똑같이 올라가죠. 그럼 면적이 똑같아. 상가나 주택 면적 비율이 똑같다. 그럼 뭐? 주택? 네, 주택으로 보고. 갈까? 우리 여기. 갸우뚱, 상가. 같으면. 상가 쪽? 자, 답은 나왔어요. 그럼 답은 셋 중 하나니까 각각이냐, 상가냐. 누가 맞느냐가 문제죠. 주택으로 봅니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봐요. 같아도 주택. 그래서 법에서 뭐라냐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이상이란 말은 같다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념 잡았습니까?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어요. 3번. 그 오른쪽 도표 있습니까? 오른쪽 도표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3번 내용. 됐어요? 그 말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면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상하고 미만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2분의 1은 안 틀려. 2분의 1을 외운 게 아니야. 2분의 1은 안 틀리니까 이상이냐, 미만이냐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한다. 내년에 이제 이게 9억짜리다라면 뭘로 계산하냐. 계산 문제로도 나와, 이게. 이걸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보고 계산해야 되냐. 이게 제 문제가 되잖아요. 면적 비율, 큰 거. 같아도 주택으로 본다. 같으면 주택으로 본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2분의 1 이상.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수, 이제 이 정도 이론은 끝났고, 이제 계산은 뭐 기본서 나오면 서서히 연습을 할 거예요. 기본 잡았죠? 예. 그럼 실비는, 거기 실비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권리관계 등 확인 몇 줄 가세요? 그리고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몇 줄 가봐요? 아까 내가 예치 공고를 뭐를 공부하라 했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렇게 그걸 알라고 있으라 그랬죠? 그거 나오잖아요. 그럼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권리관계야. 아까 예치 공고는 많이 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충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권리관계인데 이게 뭐냐면 실비 종류는 두 가지. 권리, 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이것하고 하나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비용. 이렇게 두 가지 실비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H 공고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비 그러면 위에 걸 말하거든요. 위에 거.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물건을 하나 중개하려면 건축물 대장 띄워봐야 돼, 안 띄워봐야 돼? 그럼 열람 비용, 발급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많지는 않아. 뭐 1,000원, 2,000원 그럴 건데 그 비용도 있고 또 현장에 가려면 교통비 들어가 안 들어가? 또 멀리 가서 하루 자고 올 수도 있잖아요. 숙박비. 이런 것이 이제 여기 권리관계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교통비 있고 예치 수수료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비용인데 그러면 이제 이 실비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실비는 한쪽에서 받는다, 쌍방에서 받는다. 한쪽이죠. 근데 이제 누구 쪽에 받느냐 이거 말하면 돼요. 이것은 누가 부담하겠어요? 이전 쪽에서 부담할까? 취득 쪽에서 부담할까?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우리가 보통 실비 이거 위에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교통비, 숙박비, 뭐 등기부 발급 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전 쪽에서 부담할까 취득, 매도인이 부담할까 매수인 부담할까. 자 빨리. 매수인? 네, 다. 네, 좋았어요. 매수인 거기도. 아, 매수인. 여기로. 죽었어요. 여기 지각하면 안 돼요. 지각하면 안 된다. 틀렸어요. 이전 의뢰인 부담한다. 무슨 의뢰인? 이전 쪽. 이전 의뢰인 쪽에서 부담. 매도인 쪽에서 부담한다고. 매도인, 임대인 쪽에서. 이것은 취득 의뢰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거 11월부터 강의하잖아요. 내년 8월 돼도 틀려. 이게 공부할 건 없어. 맨날 틀려 이거. 나 신기해. 아니 진짜요. 11월부터 이거 강의하거든요. 내년 7월 되면 다 취득 그래. 다 취득. 이건 이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한 건 이전 매도인 쪽에 부담한다고. 근데 계약금 반환점은 취득 의뢰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주 틀려. 누가 부담하는가? 쌍방은 아니니까 일방인데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자주 틀려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봐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전. 계약금 반환 채무는 취득. 권리관계 확인은 이전. 계약금 반환 채무는 취득.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암기가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중개사 공부하시면 그러신 분 많아. 근데 이제 어느 학원에 가면은 78살인가? 그 무거우신 분이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60대는 말을 못 꺼내, 나이 먹고. 그렇잖아요. 보통 60대 정도면 나이 먹었다는 말 나오고 50대 후반만 돼도 나이 먹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기억이 안 된다. 기억력이 사라졌다. 막. 자기 합리하고. 하여튼. 근데 78살 먹은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60살 먹은 이제 그 말은 쏙 들어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다른 과목도 그러겠지만 중개사법은 열심히 강의 들으면 내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70%는, 암기도 한 70%는 될 거예요. 그러면 가만 들어도 최소한 70점 나온다는 소리지. 그죠? 그럼 조금 더 하면 이제 100점 나올 거고, 자기가 조금 더 보태면, 그러니까 강의만 열심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수업은 빠지면 안 되고, 열심히 들어봐. 반복되는 건.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여기 학교 가신 분가 있었는데, 공부 잘 하신 분들은 수업을 안 빠져.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잘 나오는데, 그래도 수업은 안 빠져. 그러면서 그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하고 모르는 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안 해. 집에 가서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나와. 근데 어떤 분은 열심히 오전 듣고 오후 듣고 또 인강 듣고 점수가 안 나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요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업을 안 받더라고. 어중간히 잘하는 사람은 또 빠져. 진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평균 막 전 과목 평균 뭐 90점대 나온 사람, 85점대 이상 나온 사람들은 수업도 안 빠져.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고 집에 가서 뭐 판 것도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다 끝내는 거예요. 그걸 끝내고 또 듣다 보면 모르는 거 한두 개씩 나오면 그거 습력하고 그래서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맨날 놀아도 옆에서 보면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 공부 방법인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수업은 빠지 마세요. 예, 전 과목 마찬가지야.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수업 빠져버리면 사람이 늘어져 버리잖아요. 늘어져 보면 나중에 이게 와가지고 또 한 일주일 걸려요. 이게 자리 잡는데. 그러니까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슬럼프도 오거든요. 슬럼프도 오고 집중 안 될 때도 있고. 그래도 앉아 있으면 금방 잡혀. 한 이틀 안 되다가도 또 잡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쉬어버리면 한 달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잡기 위해서는. 2달이 넘어가. 그래서 공부가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업 받지 마시고 좀 참가해 주시고 눈 온다고 또 안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일 가야지. 그러고 또 에이 오후에 인강 듣지. 오늘 일어나기 싫어. 오후에 인강 듣지. 그러면 또 이제 그 끝나는 거 진짜. 그죠? 그러니까 와서 있다 보면 그냥 잡힙니다. 자, 하여튼 보수 실비는 끝났어요. 일단 이 정도 할게요.
실비는 부담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부담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8번 교육하고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그 교육 정리해 드릴게요. 그 도표가 개략적으로 정리됐어요.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교육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실무 교육하고, 자, 연수 교육이 있어요. 연수 교육하고, 직무 교육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개념 잡아둘게요. 실무 교육은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 실무 교육은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 직무 교육도 미리 받는 교육. 연수 교육은 재교육이에요. 재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공, 소공이 다시 교육받는 거. 그죠? 이렇게 개념이 끝났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실시권자 알아야 돼요. 책 보지 말고 칠판 보세요.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구냐?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예요. 그럼 시도지사 할 때 시는 누구라고 그러세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권자. 똑같아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에서 실시할 수도 있어요. 자, 실시권자 감 잡았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받느냐? 대상자. 누가 교육을 받느냐?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아니, 등록을 하기 전에 받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개공이란 말이 나와 지금? 등록을 해야 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미리 받는 교육이니까 아직 개공이 안 됐죠? 등록을, 개설 등록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신청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법인은 임원하고 사원. 우리가 앞에서 전원이 실무교육 받으라고 기억나? 네. 그리고 분사무소 법인은 낼 수 있죠? 책임자도 받아야 돼요. 처음이니까 다 적어야지.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면 사장 되려고 등록 신청하든 소공으로 취업하려고 하든 분사무소 내든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무조건 실무교육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개업에 종사하려면 무조건 받아야 돼.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럼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았던 개공하고 소공이야.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하고 소공이고, 자, 여기는 보조원들은 직무교육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보조원도 교육 받아야 돼.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 중개보조원. 그럼 보조원들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에요? 없이? 없이 취업한 사람. 자, 여기까지 개념 잡았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대상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시기, 언제 받아야 되느냐? 자, 하나씩 분석할게요. 이분들은 언제 받아야 되겠어요? 등록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그죠? 내년에 등록할 것이라면 등록을 이때 등록할 것이라면 이때 이제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한 3년 후에 등록할 것인데 미리 받으면 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친구가 받으러 가니까 나는 한 3년 후에 개업할 것인데 미리 따라가면 또 받아야 돼. 그렇죠? 받는 건 관계없는데 교육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교육비 들어있어요. 자기 돈 내서 받아야 돼. 그렇죠? 10만 원 넘어갈 거, 한 20만 원 되나? 요즘 한 그 정도. 자, 등록 신청일 전 몇 년이네? 그러면 이분은 언제 받아요? 소공은. 여기는 고용신고일 전이란 말을 쓰지. 여기는 등록이고 여기는 고용된 사람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재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거 중개부 종사하고 있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몇 년마다? 2년마다. 실무교육 받고 2년, 연수교육 받고 2년. 계속 받아야 되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럼 직무교육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고용신고일 전 이분들 고용신고 해야 되거든요. 소공인업 보조원. 고용하면은 사장이 고용신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고용신고일 전 몇 년 이내? 자,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그러면 시간. 또 시간이 관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실무교육은 몇 시간? 내가 이 앞에 잠깐 이야기 했는데. 그렇지. 오, 좋았어요.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28에서 32시간 이하. 여기는 12에서 16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 이건 3시간에서 4시간 이하. 개념 잡았죠? 자,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시간. 하나만 더 할게요. 내용. 그럼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이 말이지. 그 도표에 나와 있는데, 실무교육은 미리 받는 교육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이제 중개업 하기 전에 필요한 교육이 뭘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앞으로 중개업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 이거 하나를 외우세요. 경영 실무도 있고 직업 윤리도 있지만 이걸 외우면 돼요. 법률, 지식, 습득이에요. 그리고 연수 교육은 뭐예요? 무슨 교육이라고 했어요? 재교육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개업 하다 보면 공법, 세법, 중개사법 이런 게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2차 과목은 자주 바뀌어요. 1차는 잘 안 바뀌어요. 민법하고 학교는 잘 안 바뀌는데 2차는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면 세율 같은 거 세금 금방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거 교육해서 고객에게 가르쳐 주려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법 제도 변경. 법하고 제도가 바뀌잖아요.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냥 외우면 뒤돌아서면 잊어먹으니까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 이해됐어요? 법, 제도, 변경. 법, 제도, 변경. 여기는 법률, 지식, 습득. 법, 제도, 변경. 여기는 직업 윤리. 사실 보조원들은 중개 업무를 해요? 보조 업무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커피 이런 것만 하니까 윤리교육만 하지, 직업 윤리. 다 윤리교육은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오로지 직업 뭐만? 윤리 이런 거.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만 일단 정리할게요. 더 깊은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일단, 교육 세 가지 일단 있다는 거. 실시권자, 대상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대상자예요. 대상자, 누가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잘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공부하면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점수가 팍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수강생들도 보면 막판까지 고전을 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뺄 수 있는 과목은 점수를 빨리 빼준 게 좋아요. 시간도 벌고 미뤄놓으면 안 되고 어느 과목이든 그래서 자기가 뺄 수 있는 과목은 미리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7, 8, 90 고전을 면치 안 해요. 그때 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만 읽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안 나오니까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고 세세하게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일단은 교육 끝났어요. 네. 교육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겨봐요. 뭐가 나와요? 포상금. 포상금이 나오네. 이제 포상금이 올해 이제 작년인가? 29에? 포상금이 원래 지금 9년째,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한 9년째인가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4번 나오다가 작년 올해 안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셔야 될 건데, 포상금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7년간 내리 그냥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조금 뜸하네. 작년 올해 좀 뜸하는데, 이 포상금은 봐주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고, 고발, 관청. 어디에다가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올까? 이거 알아야 되고, 그럼 포상금 나온 데가 어디냐? 여기를 알아야 되고, 그럼 어떤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알 거 있는데, 잘 봐보세요.
어떤 사람을 어디다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냐? 그럼 아까 무등록업자 있죠? 등록 안 한 사람. 그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금 줘요. 그럼 어디다 신고해야 될까요? 어디다 신고하고요? 등록관청에 해야 돼. 등록관청이 어디라 그래서 이 앞에?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것이죠.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등록관청. 여기다가 신고를 하든 또는 수사기관에다 신고하든 관계가 없어요. 자, 다시 신고 고발하는 관청은 어디다 신고하면 돼요? 등록관청에 즉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하든 여러분 같으면 서북구청장, 그죠? 그리고 수사기관 아무데나 해도 돼. 근데 포상금이 나온 데에서는 어디가 나오냐? 등록관청에서만 나와. 그러면 수사기관에다가 고발해봤자 포상금 안 줘. 처음부터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그럼 거기다 신고하면 또 포상금도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자, 구별됐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교재 나온 맨 앞에 있잖아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있어요, 없어요?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무등록업자. 그죠? 무등록업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무슨 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이에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건 너무 줄여서 어차피 저는 제 방식대로 가야 되니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증이 됐건 뭐가 됐건 자격증이 됐건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이분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무거등자입니다. 앞으로 이제 등자, 무거등자 이렇게 공부할 건데, 자, 이분들을 신고해야만이 포상금이 나와. 그 무등록업자란 말은 등록을 하고 영업한 사람이요,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 뭐,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 어떤 사람 말하겠어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어떻게 거짓으로 등록을 했고 등록을 했고 사장이 됐을까? 거짓 등록한 사람 신고하면 되는 거야. 몰라. 하긴. 아, 그거 아니고 등록을 해도 대리신 보고 등록을 한 건 아니죠. 자, 우리 그렇죠. 오랜만에 물어봤는데 모르는 것만 물어봤는데 이것은 거석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자격증 우리가 등록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나무 자격증을 위조를 해서 자기 이름으로 위조를 해서 등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신고하면 나와. 근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서 이 관청에서 자격증 등록할 때 자격증 있냐 없냐 직접 시도해서 확인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게 된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됐어. 그 전까지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거든요. 등록하러 갈 때. 그러면 등록증도 아니고 사본 이주하기 쉬워, 어려워? 쉽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자격증인 것처럼. 그래갖고 관청에서 모르고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다 전산화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문제 때문에 등록관청에 직접 시도해서 이게 자격증이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가 버려요. 요즘 뭐 컴퓨터 두드려 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한데 이게 확인 바뀐 지가 몇 년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중개업 하신 분이 수십 년 해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개공이지. 하여튼 등록이 됐으니까.
이조를 해가 또 했든 어쨌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신고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 양도 돼요. 남에게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이분들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신고했을 때, 그러면 보수 더 받은 사람, 직접 거래한 사람, 쌍방대리 한 사람, 아까 금쟁이 있죠? 이분들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 사람만 처벌받지 본인에게 돈 안 나와. 그러니까 이 포상금 받으려면 이 사람들을 신고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벌받고 본인에는 돈 떨어져.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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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그 맨 앞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공소 제기하고 기소 유예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공소 제기가 뭐요? 이게 조건인데 이분들 신고한다 해서 100% 포상금은 안 나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서북구청에서 이분들 다 조사 잡아놨어. 다 이 사람 발견해 놓은 다음에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 관청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지. 또 하나가 거기 나온 거,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입니다. 검사가 무슨 제기? 공소제기하고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포상금이 나와요. 공소제기 또는 무슨 유예? 이거 들어봤어요? 공소제기? 이게 뭐예요? 공소제기 한다는 게. 공소제기. 소를 제기한다. 자, 안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보고 있잖아요. 이거 형사소송법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거 둘 다. 공소제기란 말은 검사가 이제 이렇게, 검사가 수사기관이잖아요. 이분들 무등록업자다, 누가 신고 들어오니까 딱 조사해 봤더니 범죄 혐의가 인정돼. 무등록자 맞아. 또 등록증 뒤에 한 게 맞아. 그럼 법원에 또 소송 거는 거예요. 법원에 또 뭘 걸어? 소송을 걸어요. 이거 공소제기라고. 그러면 기소유예라는 것은 뭐냐면 조사했더니 범죄 혐의는 인정돼. 근데 지능이 막 낮달지, 또 정신 연령이 낮달지,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범죄는 맞지만은 그 사람을 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검사가 뭐 정신 연령이 낮달지, 지능이 낮달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소를 제기하지 않는 점이 기소유예거든요. 그럼 이것도 범죄 혐의는 일단 인정이 됐어, 안 됐어? 됐으니까 포상금 나오고, 이것도 범죄 혐의를 검사가 인정을 했죠? 포상금 나와. 근데 공소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딱 떨어졌어. 범죄가 아니다! 그러고 떨어졌어. 그럼 포상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 나옵니다. 그러면 법원이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해요? 검사 선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포상금 나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나오고, 무죄 판결을 받아도 나온다니까? 뭔만 제기하면? 공소제기. 됐어요? 기소유예. 이건 범죄 혐의를 인정한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기억 잡았어요? 그러니까 검사 선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나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떨어지더라도. 됐습니까? 그러면 신고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 한 건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 준다고 나왔어요? 50만 원. 이건 한 번 해놓으면 시험 볼 때까지 안 잊어먹어. 내가 이거 포상 금액 잊어먹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건당 5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안 잊어먹더라고. 그죠? 그럼 2건 신고하면 얼마? 3건. 한 3건 신고하면 학원 다니겠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50만 원. 그거 몇 개월 이내에 돈이 나온다 그랬어요? 1개월인데 언제부터 나온지 아세요? 신청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급 결정일이라고 적어. 시점이 중요한데 생각을 해봐요. 신청하고 1개월이 아니라 신청해 놓으면 거기 관청에서 이번 포상금 지급할까 말까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 잘 모르죠. 언제 결정했는지를. 하여튼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 같이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균등 배분이야. 25만 원씩. 한 건당 25만 원. 그죠? 균등 배분.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줘. 합의하면. 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네. 균등 지급만 나와 있네. 그죠? 균등 배분은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고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줘요. 그럼 이렇게 합의할 수 있잖아요. 50만 원 범위 내에서 거기가 만 원, 내가 49만 원. 그렇게 합의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아, 그래도 나온다고. 그쵸? 좀 서운해요? 네. 그럼 거기 49만 원, 내만 원. 그쵸? 그래서 포상금 나옵니다. 네,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이 된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상금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협회. 오늘은 공인중개사 협회까지 할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협회가 어느 집단을 말합니까? 공인중개사 협회. 줄여서 그냥 협회. 그런데 공인중개사 협회. 개공 집단이요. 개공들, 사장들. 협회 있잖아요. 예, 개공 집단이 협회인데 거기 그 책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포함이죠.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협회는 법인입니다. 법인 동그라미. 협회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개공들이 이게 단체를 말해요. 개공들은 단체를 말하는데 가입한 개공들 이 공인중개사 협회라 그래요. 그래서 협회가 되게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도 규정이 돼 있잖아요. 협회에서는 수험생은 많이 못 뽑게 해요. 왜 많이 못 뽑게 해요? 너무 많이 배출된다고 이렇게 못 뽑게 하고. 근데 수험생들은 많이 뽑으면 좋죠. 일단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합격한 순간 또 적게 뽑으라고 할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속이라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협회에서는 자꾸 압력을 가해요. 합격자 많이 내지 말라고. 기존 개공들이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배출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많이 뽑아야지 또 합격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합격해버리면 기득권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일단 협회에서는 협회는 설립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법인이란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협회 설립 절차 나와 있죠. 절차 한번 봐볼게요. 가장 먼저 발기인을 구성을 하라. 발기인은 회원 300인 이상입니다. 자, 발기인은 회원 300인 이상인데, 그죠? 여기서 회원은 누구가 되겠어요? 개공만이 돼요. 개공만. 그래서 거기 도표 밑에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 있죠? 개공만 됩니다. 300인 이상. 그리고 이제 정관을 작성을 해서 발기인들이 서명하고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발기인들이 뭘 한다? 서명, 날인. 그리고 나서 이제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창립총회 뭘 거친다? 의결. 그래서 여기서는 회원이 600인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 도에서 각 20인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600인데 서울에서 100, 광역시 도에서 각 얼마? 20인. 그러면 이제 여기서 600인 중에서 얼마 동의를 거쳐야 되냐?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출석 회원들 과반수 동의했어야 돼요. 600인 과반수가 아니라 무슨 출석 회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결이 돼요. 출석 회원입니다. 출석 회원 과반수 동의. 출석 회원 뭐다? 과반수 동의.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설립 인가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인가는 누구 인가냐? 국장입니다. 거기 책에 국장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설립 등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설립 등기까지 해야지 협회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등기 밑에 성립이란 단어 있어요?
성립 동그라미 쳐서요. 그 성립이란 말이 들어가면 등기까지 끝나야 돼. 네, 여러분 시험에 인가를 받아서 성립한다면 틀려요. 성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까지? 등기란 단어가 따라 붙어야 맞는 지문이 돼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건 맞아. 근데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이 지문은 또 틀려요. 지금 적었어요? 네, 등기. 그래서 이제 일단 흐름 알아야 돼.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창립 종결, 설립인가, 설립 등기. 흐름 알아야 되고 부수적인 거 몇 가지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몇 가지 안 되더라도 처음 할 때는 이것도 많은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이것도 많은 거라고. 그렇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몇 개 안 된 것 같아도 많은 거라고. 빨리 기억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래서 반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번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몇 단 안 되더라도 이게 기억이 잘 안 되거든요. 아까 뭐요? 실비 부담자. 그 11월부터 강의 들어가도 7월 때도 다 잊어먹는다 그랬잖아요. 같은 원리거든요, 이게.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협회 설립 절차,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창립적 의결, 인가, 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천안 새로움을 위주로 해서 발기인 300만 원, 3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회원 모집해서 협회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복수협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천안 새로움 출신으로 협회 하나 만들 수도 있다고.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일단 합격생 300인 이거 확보하는 건 쉬워. 이거 회원 모집하는 것도 쉬워. 이거 뭐 인터넷 모집하면 되니까 일단은. 요즘 뭐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운영이 어렵지.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많으려면 회원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되죠. 600명 회원 가지고 운영 못 해요. 금방 깨져버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만들 요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회원이 많아야 회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해가 깨져버리지. 그러면 이제 이게 금방 깨져버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사실 운영하려면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협회로 다 가입하고 그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조직.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직 나와 있네. 조직은 총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사무소가 있고,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어요. 자,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되겠어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둔답니다. 둔다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총회는 반드시 둬야 필수 조직입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를 한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입니다. 보고 동그라미 치시고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쳐봐요. 이 지체 없이도 우리 과목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앞으로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기간이니까 알아야 돼. 우리 과목은 기간 깡그리 알아야 돼. 가장 빠른 기간이 우리 과목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아니, 미리. 이 앞에 휴표형 미리, 변경 미리 제게 사전 신고. 기억나? 그리고 지체 없이, 즉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5일도 나올 건데 이 지체 없이도 중요 기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총회 의견은 지체 없이 보고, 그다음에 주사무소는 필수 반드시 둬야 될까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둔다라고. 이게 잘못돼서 그 책이. 그 두 번째 칸이 있어요. 두 번째 임의조직 설치 신고할 때 등록 신고 있습니까? 그것을 맨 밑으로 내려야 돼. 시군구 지에 있습니까? 글로 내려야 돼. 두 번째 줄을 지워버리고 두 번째 줄의 내용을 시군구 지에 옆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맞는 지문이 돼요. 개념 잡았어요? 두 번째 줄 내용을 지혜로 옮겨야 돼. 그죠? 예. 그러니까 주사무소는 그냥 빈칸으로 나눠서요.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부는 시도고, 지혜는 시군구입니다. 그럼 이건 둬야 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 의무조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랬어, 안 그랬어? 거의 둘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설치할 때 신고. 신고는 이제 받을게요. 이건 정관사항이라고 적어야 돼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쓸 수 있다. 이건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고 나와 있는데 자 봐보세요. 지분은 시도에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도에 설치된 걸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설치했다고. 그죠? 근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설치한 때. 거기다가 사후라고 적어. 이건 사후 신고입니다. 이 지혜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요. 신고. 이것도 설치한 때. 한때란 말은 사전이다, 사후다. 사후. 신고상이에요, 신고상. 그럼 억지로 외우지 말고 지분은 어디에다가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 사람한테 신고해야 되니까. 지혜는 시군구에 설치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잖아요. 거기다 신고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시도에 설치하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 시군구에 설치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됐습니까? 그러면 충남도는 지해가 설치돼요? 지부가 설치돼? 충남도에는? 지부지, 시도니까. 충청남도는 지부가 설치되겠죠? 그러면, 뭐, 아산시 같은 거, 지해가 설치되지. 시군구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충남도 지부, 아산시 지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조직이, 협회 조직.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면, 뭐, 합격자 모임에도 협회에서 나와. 자기, 뭐, 협회 가입하라고. 합격자 모임, 협회, 그 지부 지회장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우리 협회 가입하세요. 그렇죠? 선물도 들고 오고 막 그래요. 합격해봐. 뭔가 하는 거 보게. 지부장, 지회장 뭔가 하는 거 보게. 그렇잖아요. 협회 등록하라고. 자기 협회 가입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선물도 들고 오고 그러더라고. 올해는 올라온 거 모르겠어. 그렇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총회, 주사무소, 지부제, 협회 조직은 이렇게 돼 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제사업 책을 한번 보세요. 협회는 개공 손해배상 책임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공제사업이 뭐겠어요? 공제사업 몇 적 없어요? 공제사업이 뭐요? 보험사업이에요, 보험사업. 여러분들 그 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고, 공탁할 수 있거든요. 그 중 하나야. 그러니까 협회에서 운영한 것이 공제사업인데, 보험 들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러면 협회에서 이걸 반드시 운영해야 되느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협회 회원들이 작으면 공제사업 운영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보험료가 적은데. 이 사람들 공제료,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거기서 사고 터지면 그 돈에서 배상을 해줘야 될 건데, 회원이 적은데 그 보험료 받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그죠? 근데 사고 1억씩, 2억씩 터져버리면 그 돈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공제사업은 반드시 운영한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협회가 있더라도 우리 회원들은 다 보증보험 가입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공제사업 보험사업 중에 하나요. 그리고, 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 제정 몇 줄 보세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누구 승인? 국장 승인. 승인 또 뭐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다?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 개념 잡았어요? 이제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주에 기본서가 나오는 과목도 있고 안 나오는 과목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은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랬죠? 월요일이잖아, 더구나. 그래서 이걸 가져오시면 돼요. 나머지 뒷부분 할 테니까.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도 같이 가져오시고, 안 나오면 이것만 가져오시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 기본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기본서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제사법은 기본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부터 기본서 들어갈게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배운 거 가서 가볍게 한번 정리하세요. 뭐 부담 머리 싸매고 할 필요는 없고 가볍게 어차피 뭐 이건 기본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